예,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공식 수도로 인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참,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미국이 상당히 밀월 관계다.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수도가 아니었다. 이 부분도 사실 모르시는 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처음 들어봐요. 예,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당연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가 아직까지 아니었다는 것을 밝혀주셨어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참 재밌는 분이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행보도 상당히 재밌었는데, 네. 참 역시나 이슈 메이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이 이슈를 좀 잡아봤는데요. 예루살렘, 젊은 분들한테는 예루살렘이 어떤 이미지죠? 뭔가 그냥 성경 속에 나올 것 같은 이미지. 되게 막연한 이미지? 잘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하면은 조금 중동에 대한 이미지? 좋아요, 나빠요? 저는 보통이에요. 사건이 많이 터지는 곳이란 생각도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먼 나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나라? 이렇게 보여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이미지 메이킹을 잘한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한테는. 하지만 이제 전 세계에서는 이스라엘이 아주 안 좋은 이미지죠. 일단은 1947년도에 영국 식민지였던 팔레스타인 지역을 2000년 동안 남의 나라였던 땅을 홀라당 자기 나라 땅이라고 깃발을 꽂은 것 때문에, 물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 미국 성조기를 불태우고 이스라엘 깃발을 불태우고 또 지금까지 수많은 테러들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뭐 9.11 테러나 이런 것들 다 거기에 연관되는 그런 단초를 제공했던 것이 사실 이스라엘이고, 전 세계의 하역고로서 늘 테러에 조마조마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연출하게 만든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죠. 3000년 역사를 가진 도시죠. 상당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번갈아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교가 지배한 시기가 보니까 550년, 기독교가 400년, 무슬림이 1200년을 지배했네요. 대부분 이슬람교인들이 많이 지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혹시 올란도 블럼이 주연한 영화 혹시 기억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만든 건데 모르죠? 킹덤 오브 헤븐이요? 네. 네, 아예 제목 자체를 처음 들어봐요. 제목 자체를 처음 들어본 거죠? 네. 거기 나오는 영화의 이제 그 배경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십자군 전쟁 얘기고, 뭐 여러분들도 이제 세계사 시간에 배웠겠지만 그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이 끊임없이 투쟁을 했던 장소가 바로 또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세계 인구 30명이 지금 30억, 세계 인구 30억이 그 믿는 종교를 제공한 곳.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엄청난 곳이죠. 그런 어떤 상당히 민감한 곳인데, 여기에서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들은 거의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뜨거운 감자니까. 굳이 내가 그걸 굳이 얘기를 할 필요가 안 해도 되는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할 필요가 없는 얘기를 뭘 하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왜 할까?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자. 굳이 가만 놔둬도 되는 건데 그걸 왜 얘기하나, 이런 것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전 세계에서 이 예루살렘 문제입니다.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는요, 이스라엘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수도로서 인정을 못 받아서 대사관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전 세계 대사관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언한 이 배경이 되게 좀 재밌어요.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이 같은 중동 국가 안에서도 역학 구도가 틀려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시아파나 순위파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아, 네, 들어봤어요. 시아파, 수니파. 그러니까 이슬람 안에서도 이 파가 갈려요. 근데 이 시아파라는 거는 지금 이란만 믿어요. 아, 진짜요? 이란만 믿고 나머지들은 저기 조금씩 소수파로 돼 있어요. 각 국가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강경파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란이 믿고 있는 시아파가 상당히 강경파고 그 외의 국가들이 수니파예요. 그러니까 뭐 터키, 뭐 이집트, 뭐 사우디아라비아 다 수니파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그 수니파 국가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내가 맹주가 돼서 그러니까 시아파의 어떤 맹주인 이란과 내가 대적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맏형이 되겠다 이런 경쟁이 되게 많아요. 그 중동 아라비아 반도 내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는. 그래서 네. 지금까지는 그걸 하려고 했던 국가가 터키예요. 그 터키하고 이란은 서로 간에 엄청난 앙숙이 우리나라하고 일본처럼. 예, 그래서 이란이 잘 되는 꼴은 터키는 못 봐요. 근데 요번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본인들이 한번 맹주가 한번 돼보겠다 라고 해서 이제 같은 이슬람 국가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쪽으로 소위 얘기해서 미국과의 동맹을 맺어가면서 소위 얘기해서 이제 이스라엘 편을 좀 들어주면서 자기의 지위를 좀 높이겠다 이런 지금 구도가 좀 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뭐 같은 이슬람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치졸한 짓이죠. 왜냐면 본인들이 살았던 이제 그 이슬람 세력들이 살았던 곳을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뺏어서 이제 들어왔잖아요. 팔레스타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슬람 국가의 어떤 공적인데 요번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이스라엘 편을 들어준 거죠. 그러면서 사우디, 이스라엘, 미국이 삼각동맹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 유대인 동맹, 전 세계 정치 경제를 아우르고 있는 그 유대인 파워들이 여기서 좀 상당히 힘을 발휘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금융의 대부 조지 소로스 이런 분들 엄청난 지금 그 돈을 쥐락 펴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 지금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국제 금융 권력들이 지금 움직였다 이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재밌는 게 유대인들이 상당히 큰 행세를 하는 나라예요. 네,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고 세 번째가 이제 트럼프가 자기가 지금 되게 국내 경제 정치에서 궁지에 물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국외 문제로 확 돌려버리겠다. 어떤 이목을 좀 딴 데로 좀 돌리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진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은 뭐 그거는 국내적인 얘기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전 세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져가는 여러 가지 질서 중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라비아 반도 문제예요. 이 아라비아 반도는 2000년 동안 3000년 동안 계속 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종교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세계의 어떤 그 전반적 이 구도를 알아보려면 항상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돼요. 종교적인 부분. 근데 그 종교적인 부분에 가장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아라비아 반도고 그 아라비아 반도 중에서도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국제 정치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항상 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포함하는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항상 놓치지 않아야지 정확하게 국제 정치를 꿰뚫을 수가 있다. 요것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냐면 핵심만 잡으면 돼요. 나머지들은 다 사별적인 거예요. 뭐 트럼프가 뭐 국내 정치를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뭐 주변을 돌리는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거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핵심을 잡고 야마를 잡는 게 바로 제가 원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아라비아 반도하고 발칸 반도라는 곳이 있어요. 왜? 발칸 반도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뭐 이런 데 작은 나라들, 옛날 동유럽 국가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발칸 반도인데 거기도 하였고잖아요. 예전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나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거기서 뭐 유고슬라비아 쪽에서 엄청나게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막 서로 죽이고 난리 났었어요. 네. 예, 뭐 국사 시간에 배웠겠지만 그런데 이 두 반도, 아라비아 반도랑 발칸 반도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 옛날 터키에 다 거기가 영토였어요.
아, 옛날에요? 다 터키 영토였어요. 지금 터키가 되게 작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500년 동안, 과거 500년 동안 터키는 오스만 제국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나라였어요. 거의 이슬람이 완전히 전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어떤 것을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는데, 그 오스만 투르크가 해체되면서 영국과 프랑스 등등의 유럽 제국들이 거기를 식민지로 가져가면서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보면 거기가 식민지가 됐다가 이게 갑자기 없어져 버릴 때 일어나는 그 혼란이 있죠. 그 혼란이 고스란히 이 사람들이 그냥 이 피해를 보는 거죠. 아라비아 반도도 마찬가지고 발칸 반도도 원래는 여러 가지 민족들과 종교들로 해서 되게 혼합된 지역이었거든요. 네. 여기를 어떻게 보면 식민 통치를 통해서 그냥 영국이라는 나라가 식민 통치를 통해서 그냥 행정구역적으로 이렇게 막 바둑판처럼 이렇게 구획을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라비아 반도 보시면 국경선이 어떻게 되냐면 유심히 보세요. 대부분 다 직선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사우디 아라비아나 오만, 뭐 예멘 이런 데 보면 다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네. 그게 왜 그럴까요? 그만큼 아무 생각 없이 걷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나중에 엄청 분규가 일어나는 거죠. 네 땅이다, 내 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 예루살렘 문제도 사실 1947년에 영국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론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식민지가 어떤 종족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그냥 거기를 내준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엄청난 분규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였다는 그런 잊고 살았던 그 사실을 또 얘기해 줬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사실은 이런 어떤 또 물밑의 이해관계가 있는 곳이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몰랐던 부분을 다 알게 되면서 막연하게 기사 제목만 보고 아,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사실은 되게 깊은 내면이 있었을지 몰랐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 젊은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제정치나 국제경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요, 인생이 되게 다채로워져요. 그리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일어날 때.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 그냥 예를 들어 아파트가 얼마 올랐다, 뭐 물가가 얼마다, 기름가가 얼마 올랐다, 이거만 들으면요 사람이 되게 황망해져요. 삭막해지고 인생이라는 게 되게 단조로워지고 어떻게 보면 흑백이 돼요. 우리 저기 청년회임에 있는 이 색깔들처럼 우리가 오렌지색, 연두색, 하늘색을 한 이유가 뭘까요? 세상을 총천연색으로 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총천연색으로 보려면 그 물밑의 이해관계를 우리가 가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막 국제 뉴스에서 이스라엘 얘기가 나온다, 트럼프 얘기가 나온다 이럴 때 남의 나라 얘기니까 관심 없어, 이게 아니라 쟤네들이 왜 저러는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다 보면요, 여러분들은 혼자 있거나 여러분들 사색을 할 때 되게 인생이 재밌어져요. 그리고 나의 지경이 한반도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미국인들이나 홍콩 사람들이나 싱가포르, 중국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달리 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밖에 나가서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뭐냐면, 너 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Do you know 싸이? 이게 제일 하지 말아야 할 얘기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거밖에 모르는 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국제적인 정치에 해박하고 전 세계를 아우르고 우리가 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은 되게 높게 평가한대요. 그래서 특히 미국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함으로써 미국 사람들한테 막 이 사람 훌륭한 사람 이렇게 얘기는 절대 들을 수 없대요. 그렇잖아요. 아, 네. 뭐 조 팀장도 미국 가봤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한테 영어 잘해가지고 칭찬받은 적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속으로 칭찬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말에 담긴 게 중요하죠. 바로 그거예요. 그 말에 담긴 거. 비록 어눌한 말을 영어로 할 땐 미국 사람들이 이 사람을 되게 한심하게 봐도 그 담긴 내용이 얘가 되게 글로벌한 상식이 풍부하구나 라고 했을 때 엄청나게 존경해요. 저는 그걸 확인했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요, 자기 나라 외에 밖의 얘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아는 걸 되게 멋있어요. 네.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더 국외적인 거에 대해서 무식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정 본부장의 직독이었습니다.